자, 오늘 다이어트 학교 해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뻔하긴 한데, 먼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해본 적이 있으면은 이 책같이 강제적인 방법이 나은가 아니면 자율적인 방법이 나은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저는 일단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해봤을 텐데, 그 막 졸업사진 찍기 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강제적인 방법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람 맘대로 안 하던 거 하려면은 되게 힘들고 제 의지도 조금 약한 편이라 전 이 책같이 이런 다이어트 학교에 가서 강제적으로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성님? 일단은 저는, 약간 해보고 싶다 같은 종류의 생각은 살짝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직접 한 건 아니고 약간 다이어트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하게 된 경험이 있는데, 어,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잠깐 빼고, 저는 다이어트는 사실 자기 위지가 있어야 그래도 좀 더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막 강제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막 다리 근육이 망가진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위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던가 하는 정도로 약간 반강제적?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위지만으로 하기는 힘들지만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은 미래의 자기 몸 상태나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네, 그럼 하랑님. 저도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 딱히 실행에 옮긴 적은 귀찮아서 딱히 없고요. 그 대신 키를 크려고 운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서윤님은 할 수 있으면 네, 해볼게요. 네. 그냥 저도 이제 아무리 다이어트는 의지가 있다 해도 진짜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걸 성공하기 힘든 게 대부분이니까 이제 해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강제성이 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다이어트를 결혼 이후에는 계속 다이어트를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래도 고등학교 때는 마른 편이었었어 가지고 57kg, 53kg, 헐. 53kg 결혼할 때 63kg였나? 근데 지금은 73kg, 4kg. 그리고 많이 나가면 78kg까지 가면 이제 너무 그 몸이 좀 이렇게 무겁고 저기 해서 그럼 78kg 정도 되면 이제 살 빼야겠다 생각하고 쭉 뺐다가 한 70kg 됐다가 그러면 또 좀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면 한 73, 4kg 갔다. 요요 현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늘 그거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늘 뭐 이렇게 원래 선생님 정상 체중이 이른바 그 67kg? 선생님 키에 67kg가 정상 체중이라 나와가지고 맨날 이게 뭐 경도 비만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덜거리긴 하는데 어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왜 다이어트를 꼭 굳이 해야 되나 그래서 몸에 좀 어쨌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싫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뭐 다이어트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덜 먹고 또 하나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특히 덜 먹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그 참아야 된다는 거가 특히 좀 이렇게 힘들어서 근데 그걸 뭐 이렇게 강제로 한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여기처럼 아예 어디 들어가서 안 주면 뭐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근데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일상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휴가 뭐 이런 기간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제 또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네, 오늘 질문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2등.
어, 저는 일단 여기, 여기 그 주인공인 홍이라던가, 이 다이어트 학교에서 있는 이 여러 학생들이 이제 좀 약간 부당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막 벌점이 20점 모이면 독방에 가둬버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영어 회화 수업이 갑자기 사라지고, 뭐 워터파크를 갑자기 못 가게 되고 하는 식으로 많이 그런 부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은 만약에 제가 여기 가서 홍해 같은 일을 당했다면은 일단 여기 나온 친구들처럼 MP3 같은 거에다가 녹음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나가서 바로 퍼뜨려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여기저기 원장이 하는 일이라던가 뭐 원장이랑 말하면서 또 이런저런 거 녹음하고 하는 게 증거를 남기는 게 일단 제일 좋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하랑이는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증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밀어주니까 일단 동영상이든 녹음기든 일단 뭐든 준비를 해가지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원장한테 일단 처음에는 그냥 그 녹음을 하면서 따져보고 그리고 그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걸 나가서 똑같이 SNS로 퍼뜨리는 게 유명하니까 퍼뜨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다음으로 해나는요? 저도 막 녹음해서 뭐 신고하거나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 제 성격상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녹음을 할 생각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학교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저는 불만이 많은 채로 일단 따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윤이는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니까 이 장면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일단은 진짜 증거 만들어서 신고해서 다른 자기와 다른 사람이 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처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쌤은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나와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부당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걸 뭐 이렇게 개선하려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도 않고, 그러려면 또 자기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엮여야 되고, 그런 거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뭐 보복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라고 해서, 그런 용기를 내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귀찮음과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커서 선뜻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이어트 학교에 갔으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그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쪽? 그런 쪽의 캐릭터일 가능성이, 저 자신의 성격을 봤을 때 그런 쪽의 캐릭터의 가능성이 더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여기 보면은 그 다이어트 학교 여러 번 왔던 그 언니가 누구야? 세미 언니? 세미 언니였던 그런 입장들, 그런 입장에 오히려 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라면, 저항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녹음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동조하는 세력들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그래서 좀 이렇게 뭐야, 체계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약간 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남이 하라고 해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면은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음으로 하랑이는요? 저는 다이어트가 그냥 본인이 예뻐지고 싶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자기 관리를 자기가 약간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힘들다거나 그래서 하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어서 살짝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나는요? 저도 비슷하게 굉장히 자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최고의 승용은 다이어트다,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다이어트지만 요즘 너무 그런 다이어트 강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냥 저는 딱 건강할 정도? 건강상의 다이어트만 이렇게 있고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가 없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윤이는요? 일단은 강제적으로 이제 사람이 성향마다 다를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했을 때 그게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일단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럴 것 같고 어 근데 요즘은 진짜로 막 이제 건강상 문제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외모가 예뻐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다이어트가 이제 조금씩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선생님은요? 근데 다이어트에 대한 제 생각은 상당히 음,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뚱뚱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뚱뚱하고 다이어트 뭐 이렇게 날씬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그 외적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성적 판단이 있으면서 또 한편 마음 한편에서는 근데 뭐 날씬한 게 더 이쁜 거 아니야? 뭐 날씬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의 뭐 본능 아니야? 뭐 이런 또 그런 생각들. 또 한편에서는 근데 언제부터 날씬한 거를 더 좋다고 생각했지? 이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런 관념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지금 제 머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막 그 논리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이제 이른바 건강 뚱뚱하면 건강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날씬해진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다이어트가 이른바 상업 되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상품화하는 자본의 어떤 그런 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의 그 사람들이 그 뭐야 놀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이렇게 상당히 그 혼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은 어, 우리 사회가 현재 너무 다이어트 산업이라고 할 만큼 다이어트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바람직한 얘기 아닌데 옛날에는 다이어트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러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머리가 좀 빈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얼굴 예쁘지만 쟤는 똑똑하지 않는 거. 오히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더 이렇게 높이 쳐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똑똑한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쁜 게 최고야. 뭐 다 날씬한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야 사회가 좀 이렇게 그 외모 지향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과거에 그런 그 뭐야 똑똑한 거를 그 더 우선시하는 것들도 그것도 물론 이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어쨌든 외모를 우선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다이어트 뭐 이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자 더 많이 이제 강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한테도 이른바 뭐 몸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부분들에서 여전히 그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자에게도 이렇게 강요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책을 읽는다던가 자기의 뭐 이렇게 교양을 쌓는다던가 그럼 그것들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그 뭐 선비의 길, 군자의 길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일들로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고루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것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낮춰진 어떤 그런 경향들 그리고 이제 몸짱이 최고야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눈길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하랑이. 저 질문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없어?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학교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이어트는 하나의 그 뭐야 소재? 소재일 뿐 이것들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도 사실 학업 성적으로 바뀌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지금 쌤이 다이어트 학교가 아닌 학업 다이어트의 문제를 학업 성적으로 바뀌어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뭘까? 혹시 선생님이 생각에 동의한다라면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사람 있어?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 어떤 부분이? 민선. 음, 약간 다이어트랑 공부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의 시점으로 비춰볼 때 사실 다이어트나 공부나 사실 거의 강요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음, 좀 약간 그렇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막 너무 뚱뚱하거나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해야만 너는 이 사회에서 좀 괜찮게 그걸 취급을 받을 것 같다라던가 학생들이든 성인이든 공부를 해야지 뭐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좀 어느 정도 비슷하고 특히 강제성을 띈다는 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자기 자유인 부분이 있지만 안 하면은 자기 일도 아니면서 뭐라고 시선을 돌리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또 뭐 어쩌고 하고. 음. 자, 민성이가 지금 그렇게 있고 혜연은 어떻게 생각해? 이 학교에서 다이어트가 강요되듯이 요즘에 되게 약간 사교육 이런 것도 많아지면서 학업 성적이 높기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랑이. 어, 학업 성적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대학을 가야 한다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음,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그 강요랑 비슷하고. 자, 그렇다면 이 다이어트 학교의 원장 선생님의 논리, 주장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이어트 학교의 그 원장 쌤의 논리나 주장이 상당히 이 책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초반에 솔깃했던 거잖아. 오히려 환호했던 거잖아. 그러다 나중에는 그 원장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전혀 그 돌아서는 거잖아. 그럼 이 원장의 어떤 그런 논리들, 생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지는지. 사랑이?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거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불행해지고 슬퍼진다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음, 슬퍼진다면, 그거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망쳐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나? 어, 그 원장이 강요하는 게 딱 자신만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보는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모두가 그 기준에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하고 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거기에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민성이. 저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해나가 말한 것처럼 좀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미에 대해서. 당장에 옛날에만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살짝 뚱뚱한 그런 여자는 오히려 뭐 돈이 많다라던가 뭐 약간 집안이 부유한 편이다 뭐 그러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는 그런 쪽이라고도 했고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만 봐도 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뭐 제 친구 중에도 특이한 취향을 가진 친구분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걸 자기의 기준으로만 딱 아주 일반적으로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기준으로만 보는 것도 좀 그렇고 이 다이어트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뭔가 모종의 이유로 하는 건데 그걸로 행복을 빼앗고 약간 좀 자기 자신의 건강 같은 것까지 사라지게 되면은 그건 더 이상 자기를 위한 게 아닌데 이 원장이 하는 멘트들 자체가 하나하나씩 굉장히 인권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었던 것 같아서 솔직히 진짜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원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 작가가 그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거 아니야? 그 스스로도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이어트에 자신이 성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학원을 차려서 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그 학원에 또 많은 수의 아이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그거에 반항하는 그 몇몇들은 이 원장님의 시선에 보면은 패배자잖아, 패배자. 부적응자. 부적응자들의 헛소리. 그리고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낙오해놓고서는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것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학원 원장님은 얘기하고 있거든. 그것들은 아까 선생님이 이게 다이어트 학교가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냐 아니냐고 했는데 요즘에 기숙학원 같은 거 혹시 있는 거 알아? 들어는 어, 본 거. 아예 재수하거나 이런 경우에 기숙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24시간 계속 같이 있는 거야. 1년 동안. 그래갖고 뭐 아침에 뭐 6시에 기상해가지고 뭐 10분 동안 체조하고 밥 먹고 아주 타이트한 그 저기가 있어. 뭐 스케줄표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아까 해나가 다이어트 혼자 하기 힘드는데 의지가 힘든데 이런 데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것처럼 혼자 공부하려면 의지가 힘들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좌절하고 이러니까 그런 기숙학원에 들어가고 또 거기도 철저하게 경쟁 시스템에서 성적표 다 공개되고 그다음에 보상이 확실하고 성적 오른 애들한테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거 주고, 안 그러면은, 더 열악한 그런 부분을 맛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냐는 얘기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면 높은 연봉에, 좋은 집에 사는 거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여자 학교 같은 경우는 너네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남편 직업이 바뀐다. 나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남자들한테는 뭐 너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너네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되는 어떤 그런 발언들이야. 근데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뭐라는 거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과연 뭐야 그 원장이 과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비도덕적이고 문제 있다라고 과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과연 배척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예주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 네? 지금 네, 쌤이 말하는 게? 조금요. 조금? 그럼 예주는 좀 더 눈치 파악을 하고 천천히 얘기해. 해나 이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은 게 어차피 이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누가 시켜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원해서 달라지길 바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이 학교에. 음, 그런 사람들과 원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장은 내가 했던 방법을 똑같이 가르쳐 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몸무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여기서 반항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의지가 없어서 그 안에서도 그냥 진짜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장 입장에서는. 해나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아까 조금 그 저도 이런 강제적인 시스템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의지가 없는데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곁에서 누가 강제로 하더라도 결국 목표를 이루면은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이 학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자, 해나의 주장에 대해서 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일단은 원장이 자기가 한 방법을 알려준 건 맞지만, 일단 사실 다이어트 자체만 해도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당장에 사람마다 잘 찌는 체질도 있고, 잘 안 찌는 체질도 있고. 그 방법을 자기 방법을 일반화해서 모두한테 가르쳐 주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진짜 고민이 되는 게 그건데, 어, 살짝 그런 멘트를 좀 던지고 싶었던 게, 누가 그런 방법으로 변하고 싶냐? 그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변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왔을 뿐이지,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았고, 사실 뭐 홈페이지에 이런 방법이 써 있었을 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법을 원하지 않았고, 난 그냥 바뀌고 싶어서 왔을 뿐인데, 누가 이런 방법으로 바뀌고 싶었냐? 이 체제에 나는 반대를 하는 거지만, 이게 막, 뭐, 문제라는 부분으로 어떻게, 이 세미 언니처럼 얘는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대상이 되기 자체가 그,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그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해나와 민성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나와 민성이의 차이점이 뭔지를 알겠는지 일단 선생님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하랑이는 또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하고 마이크 켜고 잠깐만 생각을 정리하면 될까요? 응? 나중에 네, 서윤이 잘 모르지만 책은 안 읽었지만 해나하고 민성이 얘기를 듣고 보니 두 사람의 달라지는 지점이 혹시 어딘지 알겠어요? 서윤아? 네가 보기엔 어때? 감이 안 와? 서윤아 편하게 얘기하면 돼. 너가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들리는 거야? 네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윤아? 네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 나갔다 와, 서윤아. 자, 예주. 지금 해나하고 네, 민성이 를 들었는데. 어, 그, 해나는 그 응, 원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응, 민성이는 시스템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저는 그, 민성이대로 그 시스템적인 거에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뭐였더라, 그 학교의 계획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한 잘못은 그 학교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해나 말대로 그 원장이 성공해서, 음, 그 방법으로 도움을 얻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 책에 보면 원장의 말투가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신을 공격하거나 그런 남의 기분뿐 아니야. 기분도 안 좋게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원장이 음, 그 연설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 학생들의 반감을 좀 세게 샀던 것 같습니다. 자, 해나. 혹시 민성이 얘기에 대해서 네가 반론할 게 있어? 반론인진 모르겠는데, 응, 그, 일단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원해서 들어온 거면 그냥 다이어트
생각하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뭔가를 시도해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라도 뭘 찾아보거나 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런 방법들로 자기가 빠지지 않아서 이 학교에 도움을 받고자 찾아왔던 건데, 그러면은 조금 이 학생들이 그래도 이 스케줄에 대해서 조금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학교에서는 운동이랑 식단만으로 최대한 건강하게, 그나마 건강하게 빼려고 했는데, 이 학교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의지가 없으니까 뭐 다이어트 보조제나 아니면 이런 시술이 있는데 이건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 학교에서 운동과 식단만으로 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점에서는 다른 그런 약품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뺐다는 것에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성이, 해나의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 잠깐만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요. 자, 그럼 민성이도 생각을 해보고, 민성이의 주장에 대해서 이 책에 따르면 사실은 이게 획일적인 게 아니잖아. 개별적으로 먼저 상담을 다 하잖아.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개별 사람마다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잖아. 그리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조정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획일화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주 말에 대해서도 그 반론을 제기를 하면 예주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지? 선생님이 이게 원장이 까먹었네. 말투가 너무, 아, 원장의 말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 이어서 그 결국은 그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다 그러지 않아? 뭐 네. 한편으로는 칭찬, 붐업 해가지고 야 이러 아니요.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질책을 하면서 너 이따위밖에 못하냐 그 혼을 아니요. 내가면서 그 애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어,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강원 그 양면 전략을 구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선생님, 원장, 요즘, 민성이 원장이 선생님. 예주 당근이 되는 말을 했어요. 그니까요. 아, 그리고 선생님. 잠깐만 예주 그 이 책에 보면은 너네들이 저기 하면은 이렇게 뭐야 잘 될 거다 뭐 나도 대접받을 거다 이게 당근 이게 뭐야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희들이 뭐 그 나가서 뭐 당당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가끔가다 뭐 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한테 잘하게 됐든 칭찬하잖아 이 애들이 못 따라왔기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야? 못 어, 못 응, 따라와서 응,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응, 인신공격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응, 민성이, 일단은, 응, 저도 예주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응, 이 원장의 이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 사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사실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원장이 하는 말은, 여기 이 학교에 온 사람들은, 사실 뭐, 여기 홍해도 그렇고, 살짝 약간, 사회에서도 이미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고려해주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그런 뜻의 말을 한다면 오히려 자기도 사실 제가 이 원장도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더 예뻐졌다고 하잖아요. 응, 근데 자기도 그걸 알면서 이러는 거는 너무 이 어린 애들인데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응. 자, 그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원장의 빙의해서 선생님이 이 원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야, 사회에 나가면 너희들은 더 끔찍한 대접을 받는다. 사회는 더 그 날카롭게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냐. 그런 대접을 너희들이 계속 받고 싶냐. 네. 그러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원장이. 선생님, 근데요. 민성이. 자, 선생님, 대중들은요. 음, 이 원장처럼 앞에서 대놓고 엄청나게 까내리지 않아요. 까면 차라리 뒤에서 까지. 이 정도 강도가 아니에요, 대중들도. 음, 많은 대중들도. 아니, 음. 무엇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왔지. 이딴 인신 공격을 들으려고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여기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서윤이 마이크 고쳤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 아, 말해봐. 들리나요? 아, 들려. 이제 그냥 말하면 돼요? 아, 입장? 이 저는 논의를 들으면서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일단 자기가 돈 내고 학교 들어간 건데 이제 근데 이게 학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누군가의 이런 혹독한 어 말에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학교지만 민성이처럼 이제 나는 그냥 내 의지가 더 많아야 돼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 학교가 아닐까. 그냥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음, 자, 하랑이는 마이크 켜고.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으려고 그 다이어트 학교에 간 건데, 그렇게 약간 자존감이 깎여내리지 않으려고 그 학교에 간 건데, 오히려 그 학교에서 더 자존감이 깎이고, 그렇다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어,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만들어 놔야 할 텐데, 그것도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잘못됐다 생각해. 음. 자, 그래서 아까도 쌤 얘기했지만 이 다이어트 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이어트를 소재라고 했지만 우리 사회에 이 다이어트 학교와 유사한 또 다른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 다이어트 학교 원장님처럼 방송을 통해서는 그게 아주 뭐해? 성공한 얼굴,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면, 그 실체가 뭐냐라는 부분들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이 책은 폭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스님이 이 성공의 얼굴이라는 부분들과 그 이면에 감춰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뭘로 볼 거냐. 특히 이 작가가 이 다이어트 학교의 이 원장을 비난하는 이유는 뭐야? 비난하는 근거. 아까 여러분들이 지금 민성이나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 다이어트 학교 원장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음, 하랑이. 되게 자기 마음대로 벌점을 매기는 그렇게 잣대 없이 하는 모습? 어. 그건 학교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 이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이게 상당히 독재적인 어떤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뭐야? 내 말을 따라야 뭐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라라. 내 말 안 따르려면 낙오자다.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흔히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독단의 오류, 자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쉬운데 이 책에 나오는 원장 역시 이 작가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 거지. 지금 하랑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약간 근데 이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음, 아니, 근데 약간 살짝의 원장이 양면성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게, 음, 아까도 말했죠. 이 원장도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예뻐졌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자기도 그러면서 얘네들한테는 그렇게 모진 말을 해대는 게 좀, 살짝, 약간 한국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을 못한다고. 근데 살짝 오히려 그런 그 생각이 부분은, 드는 것 같아요. 민생이 오히려 그 부분은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이 원장이 알기 때문에 자기가 뚱뚱해갖고 그렇게 수모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 근데 이렇게 날씬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차양받고 잘 나가고 이런 걸 자기가 경험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뚱뚱한 애들 보면. 니들, 얼마나 아픈지 니들, 아는 사람이 그런 멘트를 치냐고요. 니들 인생을 그렇게 그대로 놔두면 니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민성이가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자,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보여지는 행동들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놀이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안 간 거. 원어민 수업을 없앤 거. 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원장이 어떤 캐릭터라고 나와 있는 거야. 사기, 사기 왜? 왜 사기야? 이게, 음. 이걸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거짓으로 이렇게 안 가고, 그런 게, 그러니까 원장은 그 왜 안 가냐고. 왜 그렇게 사기를 친 거냐고. 이유는 뭐야? 다이어트나 더 열심히 해라, 이것들아.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원어민 수업을 없애고 저기 학원 그 놀이공원 안 간 걸로 나와? 이 책에서? 음, 아, 예약이 핑계긴 한데, 예약을 핑계로 댔는데 그걸 핑계라고 하잖아, 핑계. 근데 그 왜 몸으로 수영복을 입고 싶냐는 멘트가 크기는 하는데. 자, 몇 쪽이냐? 148쪽. 결국은 이 책에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몇 쪽을 봐야 될까? 그 148쪽에 그 놀이공원 얘기 나오고 173쪽, 173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173쪽의 첫 번째 문단,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섯, 일곱 줄 보면, 원어민 교사한테 주는 월급을 줄이기 위해 트레이너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댄스 교실 해야 대신 들어가는 거였다? 어, 결국 뭐 와, 때문이었다는 거야? 돈. 돈 때문이었다는 거지. 결국은 자기가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였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다이어트를 강요한 어떤 그런 이유가 뭐였던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191쪽, 191쪽에 보면, 아, 얘네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더 많은, 약간 많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니까 인기 얻어서 또 돈 벌라고. 아, 그래서 191쪽에 보면 결국은 이 아이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거를 방송을 통해 내보내야 자기의 명성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또 이 다이어트 학교에 입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업이 발전할 수 있고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 이전에 뭐가 더 중요했던 거야? 자기의 명성, 지분이. 자기의 사업, 자기의 이익, 돈이 더 중요했다는 식으로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고. 또, 뭐, 그 다이어트 학교에서, 중간에 나가면 원래는 반환해준다고 돼 있잖아. 네. 광고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벌점이 1점이라도 있으면 안 해준다. 반환이 안 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다 이것들이 철저하게 이른바 사업적인 어떤 그런 영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와 그 다음에 현실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전혀 뭐하다는 거야. 달라요. 두 얼굴.
두 얼굴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야. 이걸 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어른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최근에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요양원을 어떤 분이 만들었대.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어? 서윤이. 어떤 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는 요양원을 만들었다. 그럼 그 만든 설립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또 안 들리네, 소윤아. 말이. 예주. 말하, 또 말해, 소윤. 어, 영화관에서 만, 근데 제가 만들었으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거면 일단 제 말이 일단 먼저 아닌가요? 아니.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한 아, 네. 요양원을 만드는 설립자가 있어. 네. 그 얘기를 들었을 경우 그 설립자에 대해서 네가 어떤 생각이 드냐고. 설립, 그 병원을, 그 요양원을 만든 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냐고, 네가.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는 요양원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네. 그럼 설립자가 만든, 이건 그 요양원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 어떤 마음이 드냐고. 그냥 어려운 문제 아닌데? 되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되게 착한 사람이지. 네. 그래서 그 요양원을 만든 분이 자기가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면서 얼마나 자기가 뭐 하는지, 애쓰는지, 노력하는지를 늘 얘기하고 다닌대. 그래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니, 옆 주변 사람들이 뭐해? 후원. 그래서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후원을 받는다는 거야. 문제 있어, 없어? 없죠? 문제 없지. 또 심지어는 푸드뱅크, 뭐 이렇게 뭐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육점 이런 데서 물품 후원도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야. 좋은 일 하니까. 그 집 냉장고, 냉동실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때 가득가득 차였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 아주 뭐한 사람이야? 착한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거든. 그 돈을 다 네. 받는다는 거야. 그 거기에 자기는 원장, 자기 부인은 뭐 이사장, 자기 딸은 자기 또 사위는 뭐 친척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자기들 그 사람들로 다 구성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 들어온 그 물품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는 거야. 쓴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좋은 일 한다고 늘 홍보하고 나중에 시의원 이런 거 나간다는 거야. 나 이런 일 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바뀌어? 지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 느낌이 어때? 와, 인성 봐라. 이런 반응 나오지 않나요, 보통?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벌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 그 명성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우리가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야. 자기가 돈 들여서 요양원을 세우고 자기가 많은 희생을 해서 그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런 일들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정말 헌신, 자기 것을 내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철저하게 그걸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한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서원철폐인 거 알아? 네. 서원철폐. 자,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왜 혹시 서원을 철폐했는지 알아? 걔네가 이득은 이득대로 받았으면서 음, 좀 약간 되게 부패해 있어가지고. 서원철폐가 오늘날로 말하면 사립학교야. 사립학교를 세운 거야. 자, 사립학교를 어떤 사람이 그 지역 사회에서 사립학교를 세웠어.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좋은 일이잖아. 일이죠? 근데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자기가 그럼 돈을 더 계속 투자해서 그 사립학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비를 받아갖고 그 학교를 운영을 해. 또 후원을 받아. 또 서원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좋은 일 한다고 땅이나 이런 거에 세금을 안 매겨. 노비 같은 걸 이렇게 둘 수 있어. 그러니까 땅이나 노비 같은 걸 엄청나게 그 세력을 확장하는 거야. 세금 안 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누구들, 자녀라던가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다 일을 시켜.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합법적인 뭐야.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해나가 나중에 100억을 벌었어. 근데 죽으면서 자식한테 해나가 100억을 물려주잖아? 그럼 해나 자식은 100억 세금이. 중에서 한 50억만 물려받고 50억은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서윤이도 100억을 벌었어. 근데 서윤이는 장학재단을 만든 거야. 100억을 장학재단을 출연한 거야. 그럼 사람들은 해나하고 서윤 중에 누굴 더 존경할까? 100억을 물려준 해나를 존경할까? 10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서윤이를 존경할까? 근데 선생님, 솔직히 음. 말해도 돼요? 민성이.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다 듣자마자, 아, 어, 이거네 하면서 대부분, 아, 이거 이러겠네 하지 않나? 그래? 아니, 살짝 그러는 경우를 좀 들어봐가지고. 자, 10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던 거에 대해 당연히 서윤이가 저기 하고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그 세금을 안 내. 나라에서 뭐 한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 했다고. 오히려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 근데 그 서윤이가 말하는 그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야? 서윤이 아들이 장학재단 이사장이 되는 거야. 거기 또 직원들이 또 서윤이 무슨 뭐 조카니 누가 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걔들이 월급을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져가. 그리고 장학재단에서는 실제로 뭐해? 장학금을 주는 일이 거의 없어. 그냥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장학재단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름만 이름만 장학재단이고 세금을 뭐 하지 않는? 내지 안 않게 어떤 내는. 수단이 되는 거지. 자, 모든 장학재단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야. 아주 일부 그런 식으로 그걸 뭐 하는? 악용. 악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양면성, 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다이어트 학교의 이 원장 역시 그러한 두 가지 얼굴, 양면성의 얼굴들을 갖고 있지 않냐라고 이 저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폭로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민성이나 예주가 지적했던 대로 이 사람들이 그 원생들에게 다이어트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였던 거고 인격적인 어떤 그런 모독들, 강압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돈만을 더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태들 이런 행태들을 이 책에서는 지금 고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지금 이 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면이라는 얘기야. 자,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거는 순수하게 다이어트에 관해서 이 주인공들이 생각이 변하지,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 끝에 가서.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커다랗게 두 가지가 바뀌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지점에서 바뀌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음. 다이어트보다는 일단 건강 쪽이 좀 더 중요하다. 어, 그 다이어트라는 부분들에서 그동안의 다이어트는 남에게 뭐 하는?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 했다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이어트가, 남에게 어떤 그 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다이어트로 바뀐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지. 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 해나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지점들이겠지. 처음에는 다이어트를, 힘든 어, 걸 억지로 참느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편한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 학교에 들어가서 남에 의존한, 프로그램에 의존한 그런 다이어트를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뭐야? 이 애들은 자기 통제 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작가가 지향하는 이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이어트 어떤 그런 모습들인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 두 가지 지점도 있는 거야. 하나는 개인적인 지점들, 또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사실 더 큰 문제는 뭔 거야? 사회가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더 큰 거 아니야? 이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이 사회가 더 문제 아니야? 자,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주 발칵 뒤집힌 일이 있어서 며칠 전에 그 학원가를 중심으로 뭐 서울에 뭐 뉴스 못 들었어 혹시? 너네 학교에서 선생님도 얘기했을 텐데 그 무슨 마약 음료? 아, 그거. 어? 그 학원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마약 음료를 준대. 마약 음료를 안 주고 진짜요? 뭐라고 준 거야? 뭐라고 그냥 음료수라고. 공, 학원에서 줬어요, 잠만. 아니 그 학원 앞에서 이제 그 학원 사람들이 앞에서. 아 이거 먹으면 그러면 뭐라고 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어? 뭐 졸음 쫓을 수 있다고. 이런 그 공부 잘하게 되는 그런 약이라고 그 음료를 준 거야. 그 애들은 그걸 뭐야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던 거야? 마약. 마약이 들어있던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준 거야? 공짜로 그것도? 걔네 마약 그거 시키려고.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전에 처음에 담배 파는 사람들이 담배를 공짜로 나눠줬어. 아, 왜? 지네 거 홍보 효과.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중국어 갖고 아편, 마약이지 아편을 공짜로 나눠줬어. 왜? 중독돼서 더 하라. 중독되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야. 그리고 마약에 일단 중독시켜 놓으면 그 애들이 마약에 중독되니까 마약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 하게 되는데 비싸게 팔면 된다는 거야. 아주 그 뭐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지 나쁜 쪽으로. 그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그것도 피싱이라고 그러는데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뭐 마약 먹었다. 그치 네 자식이 마약을 먹었다. 네 자식을 뭐 할 거다? 고발할 거다. 아니 이거를 인터넷에 띄울 거다. 그럼 네 자식의 앞날이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뭐 해라? 돈을 1억 보내라. 뭐 몇천만 원 보내라. 이렇게 뭐 하려고? 협박하려고 했다는 거야.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약 사범을 때려잡자. 그렇게 마약을 주다 이 나쁜 놈들을 때려잡자. 정부가 내세운 방안이 또 하나의 방안은 애들에게 뭐 하지 말아라. 누가 앞으로 그런 거 주면 절대 받지 말아라. 이게 지금 그 대책이 나온 두 가지야. 근데 이것보다 정작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애들은 어쩌려고. 그 무슨 말? 애들은 어쩌라고 무슨 말이야? 애들, 먹게 된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다행히 그 뭐 한 번 먹어서 뭐 저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한 번 먹었다고 바로 뭐 중독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어, 그건 뭐 덜 문제였던 것도 들고 혹시 뭐 먹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걸 인지하면 뭐 가서 뭐 위세척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의학적인 어떤 건 조언도 있긴 했는데 지금 쌤이 그 정부에서 내세운 그 두 가지 대책 마약 사범을 때려잡자 그다음에 그런 걸 받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대책이면 모든 문제 해결될까? 아니요? 뭐가 안 돼? 왜 어떻게 해결 안 된 거야? 아무리 때려잡아도 하는 놈들은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글쎄요? 해결 방법 자체가 있나가 의문인데, 사실 저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은 그 학생들이 왜 그걸 받았겠냐는 얘기. 공부 그왜 받아서 그걸 때문에. 먹었을까? 그러니까 왜 먹었을까요? 집중이 잘 된다 그러니까. 집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음, 그럼 그 학생들은 왜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해야 성적이. 되니까. 공부와 시험에 대한 압박이 컸던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 이 마약 음료 이전에도 이미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뭐가 있었다는 거야? 약이 이미 판매된다는 거 학원가 근처에서 약국에서 뭐 집중 잘 되는 약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무슨 ADHD 그 과잉 어머, 행동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네, 친구들이 먹는 진정제가 있어. 근데 그건 우리 네, 처방받아서 그 친구들만 먹어야 되는 약이야. 근데 네, 그걸 누가 먹는다는 거야? 멀쩡한 사람들이 얘네. 먹는 거야. 그거 먹으면 뭐 된다고? 집중 잘 된다고. 집중이 잘 된다. 근데 이제 그걸 많이 먹으면 어머, 그 환상, 그 뭐야, 망상이 들리고 그런 의학적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다는 거야. 왜? 지금 일단 당장 시험 당장에 잘 봐야 집중이 되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마약 음료라는 것들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사회의 학생들이 너무 뭐야 치열하게 경쟁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한 제2의 제3의 마약 음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돼. 그럼 굳이 그런 약을 찾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쌤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쌤이 지금 이 다이어트 학교 얘기하다 말고. 이 책이랑 약간 비슷한 어떤 점이? 느낌이니까. 여기 저희가 방금 얘기한 내용, 그러니까 다이어트 학계에서 나오는 그런 다이어트 자체도 사실 본인 위주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사실 그 본인 위지가 있기 전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그런 무언의 강요랄까나 그런 게 있는 편이잖아요. 사실 음, 공부도 약간 그런, 아니, 솔직히 공부도 저희 되게 빡세게 하는 게 어른들이 맨날 니네 미래가 어쩌고 하면서 맨날 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 사람들의 그런 시선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건데, 뭐 살을 빼도 끝까지 뭐 평가질 하는 놈들은 평가질을 하고, 약간 그냥 그대로잖아요, 모든 게. 이 사회가 바뀌지가 않으면. 근데 사회가 바뀔 생각이 아니라 개인이 바뀌거나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음. 그렇지. 지금 민성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책 265쪽에 나와 있습니다. 265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책 뒤에 있는 해설 부분도 읽었어? 아니면 해설은 패스했어? 했어요. 패스했고. 화랑이는 중간 정도, 초반 정도 있다가 패스했어요. 예주는 저 한 180쪽인가까지밖에 못 읽었는데요. 해나는 저 그 전자책으로 읽어가지고 어, 그 작가의 말 빼고는 다 읽었어요. 작가의 말 그 딱 한쪽인데 두 쪽인데 그거를 안 읽었어? 근데 자, 작가의 말 빼먹는 게 제일 265쪽 보겠습니다. 265쪽 제일 마지막 문단. 우리 민성이 읽겠습니다. 작가는 200여 줄. 마지막 문단.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다이어트의 화살을 펴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만일 그것을 희망했다는 제목을 다이어트 학교라고 붙일 까닭이 없다. 누구도 자신의 주제를 작품 전면에 내거나 어리석은 전략을 세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다이어트는 체중 조절이 아니라 자아의 자율적 조절 능력을 익히는 것이다. 몸매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의 스케일에 자신을 맞추지 못할 조바심을 내는 모든 건강한 10대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매우 평범한 소녀 홍이가 해냈던 것을 그들이 못해낼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민석이가 읽은 부분들, 해설이 돼 있는데, 해설이 더 어려워, 사실 말이.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 요 말이 뭘 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민석이가 읽은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어, 이 문장들을? 이 작가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음, 다이어트 같은 게 아니라 음, 그냥 사회의 그런 시선 때문에 자기가 바쁘게 달려가고 힘들어하는 그런 애들이 음, 그런 자아의 자율적 조절 능력이 중요하지, 주체적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좀 그런 생각으로 썼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어, 음, 음,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그냥 주체적 자신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다른 환경이나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능력이 생기게 된 그 일을 지금 다이어트에 빗대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음, 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단지 다이어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이어트를 포함한, 몸매를 포함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작가가 놓치고 있는 거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하지만 사회가 뭐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한 개인이 아무리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 나는 괜찮다라고 해도 이게 괜찮아질 거냐였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선생님 얘기에도 물론 문제는 있어. 왜? 사회라는 게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사회라는 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회는 내버려두고 나라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휩쓸리지 않고 내가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뭐 틀린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선생님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사회를 바꾸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 사회인식을 바꾸려는 노력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는 결국 뭐냐면 나부터 그러면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럼 거꾸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야지 나부터가.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아까 쌤이 그 처음에 고민이 그거였다는 거야. 쌤이 이성적으로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이런 사회 시선을 안 보고 정말 그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느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중에 글 잘 쏘는 애가 있고 글 안 쏘는 애가 있다. 선생님이 그 부분에서 글 잘 쏘는 애, 글 안 쏘는 애를 똑같은 그냥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차이와 차별을 선생님이 느끼고 뭐 하지는 않는 건가. 라는 분은 사실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도 별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잠깐 우리가 261조 보겠습니다. 261조 거기 제일 위부터 하랑이 해나가 지금 저기 없는 거야. 그럼 책이 해나야? 아니, 이북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쪽수가 다를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문장을 읽어주시면 찾아봐야죠. 그래, 그래. 잘 들어봐. 하랑이 읽어주겠습니다. 261조. 첫째 줄부터. 돼지, 고릴라, 해골바가지 같은 별명을 집어던지라던 마주우리 원장은 고강도의 기형적인 식사와 운동을 강조하면서 사람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조금 더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라고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장면이나 뿌리내로 거둔다고 밀을 걸어 협박한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것들이 근데 단지 책 다이어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랑이 목 아파? 예주가 읽자 그러면. 어, 네. 대학 졸업장에. 대학 졸업장에 네 미래가 걸려 있다거나 아차하는 순간에 다른 경쟁자들은 공부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로 끝없는 학업 경쟁을 닥달하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 그뿐만이 아니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으로 살 거냐? 이번 달 영업 실적이 조금만 내려가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겠다. 잠시도 지체 말고 발이 닳도록 물건을 팔아라. 결산까지는 5주가 남았다는 직업 세계의 무한 경쟁 논리와도 똑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노화되는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비슷한 고문에 노출되고 시달려야 한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자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나중에 뭐해? 회사에 다녀도 계속 뭐라는 거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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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시선, 남의 시선, 남의 시선, 평가, 평가, 평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거기 계속 해나 찾았어? 네. 해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기억은 경쟁에 유리한 언어를 중심으로 편집되고 성과를 낼 때까지 지겹도록 재방송된다. 이 곤래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오직 어, 맞아? 주체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누구도 나의 탈출을 도와주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사람 취급을 해주겠다는 말로 지금 이 순간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을 정당화하는 구조는 학교, 직장을 가리지 않고 사방에 존재한다. 아이들이 이 곤래에 저항하자 마주리 원장은 강압과 폭력을 동원한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라면서 불만 많은 자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구조에서 아이들이 탈출했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런 경쟁의 어떤 그런 구도 속에서 뭐 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해설을 하고 있는 거야. 상당히 위험한 책이야.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다른 학교 쌤들 봤으면 아주 이게 기겁할 그런 내용들이지. 아, 근데 쌤들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거. 왜? 아니, 쌤들 대부분 약간, 저희 반 들어온 쌤만 그런 줄 수도 있긴 한데, 음, 작년에 저희 반 수학쌤이 학부쌤이었거든요? 음, 그 쌤만 해도 되게 빡세게 한다면서, 선행도 그렇고. 음. 아, 이해주 알지? 그런데, 유경쌤 알지, 이해주? 왜? 아무튼 그러면서 오히려 약간 걱정해주는 쌤들도 많거든요. 그냥,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하면은, 저 그 학원 숙제 때문에 뭐 이런 멘트 치면 이제 고생한다 하는 쌤들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뭐 그냥, 오히려 쌤들은 이런 책 더 좋아할 수도 있기는 해요. 맨날 그래서, 그 선행 때문에 푸는 애들은 잘 풀고 아니면은 맨날 뭐 뒤처지고 그러기도 하니까. 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공, 사회적 성공,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아, 진짜 뭐 더 툭 까놓고 얘기해서 왜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생님 독서 교실을 하면서 고민이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야. 하나는 진짜 독서의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 그런 참다운 삶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와,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멋지다. 생각과 승이 멋지다. 영혼 없는데 또 하나의 맞네. 생각은 이래요. 또 하나의 생각은 너네들이 앞으로 학업이나 뭐 이런 데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글쓰기나 이런 데 도움을 줘야 된다. 결국 그 학업이나 글쓰기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 경쟁에 더 뭐 할 수 있도록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옆에서 뭐 한다는 거야?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와. 그런 모순 안에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이 순간도.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양령학원, 대전에서 대표된 양령학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뭐야? 하고 학업 성공을 향해서 질주해야 된다는 거지. 그 선생님들이 보면 이런 책은 아주 뭐야? 위험한 어, 거지. 어딜 탈출해? 어딜 도망? 그럼 패배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지. 이 안에서 어떻게든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해라. 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 그런 논리들이 지배하는 우리 전체 세계, 우리 세상을 봤을 때 쌤이 97%, 98% 이상은 그런 논리야.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기껏해야 1%, 2%의 어떤 그 논리라는 얘기지. 근데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책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주체적으로 다이어트를 잘할 거야. 또 이런 사람도 있겠지. 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들이 뭐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라. 공부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야. 이 책의 저자의 가장 주장은 뭐라는 것들이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 현대사회는 이른바 상품,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학원도 결국 뭐야? 학원 사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포 마케팅. 다른 애들은 지금 진도를 여기까지 나갔는데, 네가 지금 요 정도밖에 못 나가면, 그 너네들 맨날 등급 시험 봐가지고 높은 반 올라가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서 막 어, 계속 자극하잖아, 너희들한테. 그것도 다 뭐라는 거야? 측에서 나온 시스템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에서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과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혼자 뭐래 하는 거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런 시스템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는 독서감상문, 하나는 논술. 뭘로 갈 거야? 논술은 주제가 뭐예요? 논술은 주제가 그 뭐야 찬반 논술이고 뭐에 관해서? 아, 다이어트에 관해서 찬반 논술을 그럼 논술. 논술이요. 논술. 무조건 논술이요. 무조건 논술. 논술. 논술을 갈 거야? 그러면 2023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이어트가 뭐한가? 중요한 거. 필요한가? 중요한가? 필요한가?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 수도 있고 다이어트가 굳이 뭐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않다. 다이어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걸 분명히 내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인위적인 다이어트가 뭐하다? 필요하다. 하다. 라는 쪽으로 둘 중에 하나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을 쓰도록 하겠고 논술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뭐? 결론, 본론, 변론. 문제 제기, 진짜 오랜만이다. 그다음에 뭐야? 본론, 근거 제시하고 근거 1 플러스 입증 해가지고 이거 몇 세트? 세 패스. 세트. 그다음 플러스 거기다 뭐? 반론. 그다음에 최종 결론. 자, 반론은 뭐야? 상대방 상대방 의견 근거를 하나 예상해서, 생각해놓고 그렇지. 그거 반박하는. 반박하기. 와, 진짜 그리고 오랜만이다. 최종 결론은 근거들을 뭐해서 요약 정리 요약. 플러스 인상 깊은 마무리. 자, 근데 주제는 자, 필요한가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에서 이걸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뭐 특히 본론 같은 거 쓸 경우에 다이어트에 관한 많은 뭐가 있어? 통계 자료. 자료를 조사해서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그래야 여러분들 자료가 논술이 조금 더 뭐야? 신뢰성들을 갖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쌤이 그 전까지는 요 부분들을 별로 얘기하지 않았거든. 근데 다이어트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통계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라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큰가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해 뭐 아니면 뭐 다이어트의 성과 그 몸매나 키 외모와 연봉과의 사이 연봉과의 상관성 그다음에 실제로 다이어트에 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 퍼센티지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의 부작용 건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여서 조사해서 조사해. 다이어트가 긍정적이다 효과적이다는 측면의 자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는 다이어트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점에 관한 자료도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주제는 사실은 뭐야 다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써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지 머리로만 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뭐 하라고 관련된 하다가. 자료를 찾아서 조사하고 읽고 공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해서 여러분의 논리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라고 이해가? 그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초딩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는 수준에서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쓰는 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 됐습니까? 네. 질문. 그 쌤. 선생님 저 어, 숙제 서윤이. 좀 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올려줄게. 잠깐만. 우리 단톡 아니다 안 파도 되겠다. 단톡을 파자고 할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대화가 너무 없을 것 같아. 단톡을 파? 아니요? 선생님 띄워줄 거야? 네. 영광이네. 띄우긴 할 건데 애초에 팔 일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대화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파자 중이라서. 자, 채팅방에 했는데 됐어? 네. 해나 뭐 질문 없고? 네. 하랑이 아, 됐고? 쌤. 민성이. 저희 그 오랜만에 그냥 3반까지 뽑아서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야? 그 3반에 저희 6학년 때인가 그때 토론할 때는 3반 그냥 랜덤으로 뽑아서 했었잖아요. 나눠서 그거 재밌었는데. 우리가 말로 토론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논술에서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너네가 27일, 28일 날 그 중간고사 아, 맞아요. 를 봐서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숙제를 할 것 같고 그 네. 다음 주 할 때 봐주세요. 우리가 책을 저기로 할까? 거꾸로 할까? 먼저 글쓰기를 먼저 하나 하고 책을 그 한 줄로 미뤄서 할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잠깐만요. 그냥 해? 저랑 예주는 27, 28이 중간이라서
사실 그러니까는 아니,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도 애매하거든요. 학원이 바로 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이. 다음 주에 일단 해서 여러분들 좀 부담 덜 가는 방향으로 스케줄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27, 28일 보는 것 같던데? 해나 학교도 그래? 저 25, 26일이요. 아, 25, 26일이야. 와. 네. 그래, 쌤, 알았어. 저희 그냥 수업 한 주 빼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빠지면 이게 돼. 나을 것 수고하시는 사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아, 그치?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지, 자, 얘들아. 빨리 알겠습니다. 말해줘. 다음 주에 일단 보고 다음 주에 좀 오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